코카콜라는 왜 뜬금없이 단백질 쉐이크 업체를 인수하고 나선 걸까요? 펩시코까지 포함해서 콜라 팔던 업체들이 이제 단백질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단백질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탄수화물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고단백 트렌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열풍으로 글로벌 식품 브랜드 역시 연일 단백질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기업 인수를 통해 단백질 관련 매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업계의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단백질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위닝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식품 및 음료 기업들의 행보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얼 업체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는 2024년에 이미 단백질 시리얼 제품 라인업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펩시코나 코카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회사 역시 건강한 단백질 음료를 찾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펩시코는 올해 1분기 단백질 제품 출시를 발표하고 단백질 라인의 카테고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이미 2020년에 단백질 쉐이크 브랜드인 페어라이프를 9.8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 페어라이프가 2025년 미국에서 코카콜라 성장의 약 60%를 견인했다는 조사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요거트로 잘 알려진 다농이 미국의 식물성 브랜드 기업인 케이트팜스를 인수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인 심플리 굿 푸드가 식물성 쉐이크 파우더 기업인 오윈을 인수하는 등의 움직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2025년 베인앤컴퍼니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44%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겠다고 응답해서 2024년에 34%에서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실제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트렌드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단백질 수요층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성들에서 나아가서 여성들과 고령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요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시장이 더욱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는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로 유명한 초바니는 미국인의 85%가 단백질 섭취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 컨설팅 기업인 매트스는 비만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이 단백질 보강 제품을 추가로 찾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요즘 화제인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근육이 같이 줄어들게 되므로 필수로 찾게 되는 것이 단백질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백질 시장 역시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맥킨지에서도 미국 소비자의 과반수가 식품 선택 시 단백질 함량을 핵심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백질 강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러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데이터를 찾다가 흥미로운 포인트가 발견된 지점은 바로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언급된 부분이었습니다. 민텔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콩 단백질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원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로 모니터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의 경쟁이 기능성, 원료, 차별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영양 구조나 기능성을 고도화한 콩 단백질이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소나 돼지, 닭을 비롯한 고기류와 생선, 우유나 계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단백질을 통틀어서 대체 단백질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완두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때 대체 육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임파서블 푸드나 비욘드 미트 등이 모두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귀리 우유로 유명세를 탄 오틀리 역시도 식물성 단백질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영역에서 그 밖에는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세포 배양 단백질 업체들이 존재하며, 미생물을 활용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생성해내는 발효 단백질 기업이나 귀뚜라미나 밀웜 등 곤충에서 단백질을 얻어내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식품 원료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식물성 단백질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글로벌 농업 및 식량 기업인 번지는 신규 대두 단백질 공장에 5.5억 달러를 투자하며 설비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라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과연 이 정도의 거금을 쏟아부을까요? 이들은 이미 단백질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의 쌀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번지는 기존 대두 단백질에 완두콩, 파박콩, 단백질 농축 제품을 추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전 세계 최대 곡물 및 농축산물 기업이지만 여전히 비상장사여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카길이 있습니다. 카길은 미주리주 페미스코트 카운티에 연 6,200만 부쉘 규모의 대두 가공시설을 건설해서 올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쉘이란 곡물의 무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위로 1부쉘이 약 27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170만 톤 규모의 초대형급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길 역시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성 단백질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품 원료 기업인 베네오라는 곳은 5천만 유로 규모의 파박콩 가공 시설에 투자하고 2025년 봄에 해당 시설이 개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베네오는 독일산 파박콩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대체 육류 개발을 위해 공급하는 팜투테이블 전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박콩이 뭔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파박콩은 완두콩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검색해보면 이탈리아 장수마을의 비결이라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들과 원료 기업들의 움직임을 일부 살펴봤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완벽하기만 한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어떠한 지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업들이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